저는 올해 70살의 이무겸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 성철이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성철이가 36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저는 밤새 집안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성철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만. 우리도 이제 손주 볼 날이 머지않았어.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감을 처음 본다는 게 그렇게 설레고 긴장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70인데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부터 쓸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쓸어 담았죠. 그러다 문득 제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을 때 아버님께서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죠. 거실 텔레비전도 껐다 켜보고 에어컨도 미리 틀어 시원하게 해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비 며느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와이프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 무침, 도라지 무침. 평소에는 잘 해먹지 않던 음식들을 하나둘 준비하는 걸 보니 와이프도 무척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음식이 너무 많은 거 아냐?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네. 제가 걱정스러운 듯 말하자 와이프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인데 정성을 보여줘야죠. 며느리가 음식 좋아한다고 성철이가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성철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너무 들떠서 성철이가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안 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벽시계를 보니 어느새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오겠다고 1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여보, 나 옷 좀 봐줘. 이 정도면 되겠어?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 입었는데도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떨어요? 손에 땀 났잖아. 와이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땀으로 축축해진 걸 알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처음 장인 장모님 뵐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제 말에 와이프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젊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비장인 장모라 그런가 봐요. 와이프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장인 장모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 왠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설렘과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죠. 여보, 우리 가서 맞이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어떤 아가씨일까? 우리 성철이와 잘 어울리는 사람일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성철이가 좋다고 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현관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성철이와 예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첫눈에 본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옷차림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저렇게 입는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고왔지만 왠지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서 와요. 밖에서 오느라 힘들었죠? 아내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SNS에서 팔로워가 많아서요. 자주 확인해야 해요. 예비 며느리가 뒤늦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성철아, 너희 회사는 요즘 어떠니? 경기가 안 좋다던데.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끼어들더군요. 아, 저희 오빠는 지금 승진 준비 중이에요. 곧 팀장 될 거예요. 그쵸, 오빠? 성철이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무례하다고 느꼈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첫 만남인데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대답은 짧고 건조했고 그마저도 휴대폰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다과를 내왔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약과야. 한번 먹어봐요. 아내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머, 이런 걸 직접 만드세요? 요즘은 다 사 먹는데. 그리고 저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안 먹어요.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이해가 왜 이러나 하고 의아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일은 어때요? 제철 과일도 준비해뒀어요. 아내가 다시 한번 권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 단식 중이에요. 건강을 위해서요. 대화는 계속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다가도 갑자기 자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자신의 SNS 활동이나 외모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와 아내는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성철이가 저런 애를 어떻게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댁은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저희 부모님 댁은 훨씬 커요.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야 오래 살던 집이라 애착이 있어서.
제가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아내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우리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걸지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첫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거슬렸지만 아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처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긴장했던지 모릅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양복을 여러 번 다림질했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데만 30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날까봐 전날부터 찜질까지 했었죠. 장인 장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도착한 장인 장모님 댁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저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이무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던 게 생생합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대화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마주치되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으려 했고 웃음도 적당히 지었습니다. 농담을 하실 때는 정중하게 웃으며 반응했고 진지한 얘기를 하실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술을 권하셨을 때도 처음엔 정중히 사양하다가 꼭 마시라고 하셔서 조금씩 마셨죠. 술자리에서 실수할까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한 잔, 두 잔. 마실 때마다 속으로 이무겸, 정신 바짝 차려.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의 모습이 참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약간은 어색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건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예비 며느리의 행동을 보며 더욱 그렇게 느꼈죠. 첫 만남부터 그렇게 무례할 수 있다니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 아닐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등 푸짐한 찬들이 식욕을 돋웠습니다. 자, 모두 많이 드세요. 특히 며느리 맛있게 드세요.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세요? 저는 샐러드만 조금 먹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또다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봐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성철이가 나서서 예비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음식을 조금씩 집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숟가락으로 쩝쩝 소리 내면서 드시면 안 돼요.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제 식사 예절을 지적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살피며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성철아,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많이 바쁘지? 성철이가 대답하려는 찰나 예비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희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저랑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요. 주말에도 맨날 회사 가고. 성철이는 난처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우리 미래가 있지 않겠어?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제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아내의 김치찌개가 너무 짜다느니, 예비 며느리 말 한마디가 저희 부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했어요? 아, 저는 체육이요. 다른 과목은 다 지루해서. 아내의 질문에 대한 예비 며느리의 대답은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성철아, 너희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구나. 들려줄 수 있어? 성철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또다시 예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오빠가 좋아요 눌러서 시작됐어요. 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가볍고 표면적인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성철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에도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특히 갈비찜이 일품이에요. 성철이가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다음 발언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오빠, 그렇게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살쪄. 나중에 내가 SNS에 올릴 사진에 방해될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평소 즐겁게 나누던 가족 식사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성철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비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희 셋은 잠깐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감돌 뿐이었습니다.
이 긴 하루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소변 보실 때 앉아서 보세요. 변기에 다 묻어서 너무 불결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앉아서 소변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제 습관을 이렇게 지적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평생 서서 소변을 봤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앉아서 봐? 제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워지는데요? 제가 청소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앞으로 이 집에 올 때마다 화장실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계속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감히 제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 되지.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아내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와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됐습니다. 성철이가 예비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 불평했고 우리 집의 위생 상태를 비난했습니다. 오빠, 당신도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병 걸리는 거 아세요? 화장실은 가장 청결해야 하는 곳이에요. 성철이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 집에서 그것도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위생 습관을 이렇게 비난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가씨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명령하려 드니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는 일이오. 그리고 이건 내 집이고 내 화장실이야.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내 자유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다 앉아서 소변 봐요. 그게 얼마나 위생적인데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오? 아가씨, 지금 70년 넘게 살아온 어른에게 뭘 가르치려는 거요? 예비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제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소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말이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였단 말이오? 문제가 있었죠. 화장실이 더러워지잖아요. 소변이 사방에 튀어서 냄새나고 불결하고. 아버님, 정말 이해가 안 가세요? 저는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가씨,
내 청결 상태까지 뭐라 하는 거요? 내가 지저분하다는 말이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요? 첫 만남에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줄 아오? 예비 며느리도 이제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무례하다뇨? 저는 그냥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한 것뿐이에요. 아버님이 너무 완고하신 거 아닌가요? 완고하다고?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그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아가씨가 무슨 가족이라고 그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래요? 이 말에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 그럼 저더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집에 올 때마다 장갑 끼고 소독약 들고 와야 해요? 뭐요?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요? 아가씨,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요? 아버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이게 무슨 해도 너무한 상황 아니오? 아내가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모두 좀 진정하고.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오빠, 우리 그냥 가요. 성철이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좀 더 얘기해 보자.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만 저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철아, 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네 여자친구가 잘못한 거지? 아버지 그래도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인단 말이냐?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가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게요. 성철이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저렇게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 성철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외쳤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런 집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비위생적이고 완고하고 오빠. 당신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니 참 찝찝하네. 이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해? 성철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리고 자기야, 너도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을 모욕하다니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시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나가라면 나갈게요. 다시 올 생각도 없어요. 성철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요, 두 분 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그래, 오지 마. 난 결혼 허락 못 해. 이 말에 모두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성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 그대로다. 난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 아내가 놀라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으로 적합하지 않아. 첫 만남부터 이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제 말을 들은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무례하다고요? 아니, 그럼 아버님은 예의 바르신 거예요? 70년이나 살아오셨다면서 기본적인 위생 상식도 모르시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소? 감히 나를... 그녀는 제 말을 자르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전 무례해요. 하지만 아버님도 완고하시고 고집불통이세요. 이런 분을 어떻게 아버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성철이가 황급히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빠,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 부모님이 이러니까 당신도 이런 거예요. 앞으로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요. 다신 안 올 거예요. 이런 집에 절대 시집 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성철이가 그녀를 따라 나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서 저 여자를 정리하든 나를 정리하든 해라. 저 여자 정리 안 하면 다시 너 안 본다. 성철이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성철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 그대로다. 너가 선택해라. 저 여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냐? 성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사랑? 방금 전에 네 아버지를 모욕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성철아, 네가 미쳤구나. 아내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여보, 성철아, 우리 모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소. 성철아, 선택은 네 몫이다. 성철이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성철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성철이가 곧 정신 차릴 거요. 저런 여자와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쳐버린 게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무례한 행동, 성철이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제가 한 말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철이한테 연락 와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철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성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성철이를 기다렸습니다. 성철이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성철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철아, 괜찮니?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철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걸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성철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성철이는 일에 더욱 열중했고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일이 있고 난 뒤 1년째 되는 날, 저는 문득 그때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요즘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그 예비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첫 만남부터 그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너그럽게 대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겪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성철이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에게 소개시켜주진 않았지만 성철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줄이고 이해심은 늘려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니까요. 결국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성철이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현명한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줄이고 이해심은 늘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겠지요. 저 역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으면 그냥 참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을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강경하게 나오셨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화해와 타협을 선택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원칙을 고수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